자, 이번 키워드는 고민 속으로입니다. 누가 고민을 한다는 걸까요? 또 사진에 나온 저분이 고민일까요? 아니면 저분이 소속된 조직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사면과 관련된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표 그리고 야당의 어떤 반응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범죄의 경중과 경위, 국가의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 공직자 3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줬습니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합니다. 자, 여기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나오죠. 강서구청장 전에는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어떤 내용을 폭로했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됐고 논란도 됐었어요. 그리고 뭐 공익신고자 이런 신분까지 부여받았는데 최근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게 석 달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죄 판결 때문에 강서구청장 자리를 잃었어요. 3개월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된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이 그동안 맞서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사면이 됐으니까 죄가 지어졌고요. 복권이 됐으니까 정책 활동하는데 장애물이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럼 10월에 강서구청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 원래 있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내보내는가 안 내보내는가, 이거에 또 지금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거든요. 이와 관련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고 공론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 의원들의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강서구청장 후보는 안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도. 공익제보가 과연 그렇게 심할 정도로 처벌되는 게 마땅한가. 뭐 여러 명 후보랑 비교해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저는 같은 조건에서 만약에 경쟁력이 김태우 후보가 제일 낫다 그러면 저는 그 뭐 다시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에 이어 복권까지 된다면 이는 10월에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겠다는 정권의 오만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족쇄를 풀어주면 재출마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여당이 무공천으로 책임 회피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56만 강서 구민을 우롱하는 이 정권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OX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내부 모두 궁금한데 질문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결국엔 김태우 전 구청장을 10월에 있는 보궐선거, 이 강서구청장 새로 뽑는 이 선거에 출마를 시킬 거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아니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 하면은 X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분 모두 올려주세요. 김태우를. 자, 여기는 지금 OX가 갈렸고요. 여기는 다 O입니다. 그러면 일단 O라고 쓰신 분들 의견을 들어볼까요? 정기랑 교수님, O 들고 계세요. 다들 들고 계시고요. 신성보 의원님도 들고 계세요. 다들 화면에 잡힙니다, 지금 이게. 정기랑 교수님. 김태우 전 구청장이요.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이 난 지 3개월 만에 사면을 받습니다. 예. 오늘입니다. 예. 오늘 사면 복권됐죠. 자,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정면으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저는 항의하고 지금 반기를 든 겁니다. 자, 왜 이런 무리수를 둡니까? 그것은 오로지 저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예. 하나는 이게 이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것을 우기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는 다르게 예. 자신들의만의 시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사법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 과연 김태우 만약에 이 전 구청장이 예. 경쟁력이 있냐? 예. 이건 뭐 아직 모를 일입니다. 저는 경쟁력이 있든 없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된 이상 예. 당은 후보로 공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면 결정이 나온 거는 이거는 출마 쪽의 의중을 비춘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셨어요. 자, 이번에 X를 고르신 게 최진jon 변호사가 지금 세 분 중에서 유일하게 X를 고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안 한다예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은 한답니다. 근데 왜 X를 고르셨어요? 약간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한마디로 플랜 1은 예. 1번 플랜은 공천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1순위는 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저는 아까 그 민주당에서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이 56만 강소구민의 의견을 무시했다라고 하는데 예. 56만 강소국민의 선택을 무시한 거는 사법부입니다. 오. 그렇지 않습니까? 56만 강소구민이 지난 지방선거 때에 김태우 후보를 예. 구청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 그런데 공익신고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뭐 대법원에서 유죄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저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예. 실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은 1심 판결 나는데 몇 년 들었죠? 횟수로 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선고도 안 하고 계속 그냥 민기적거리다가 임기를 다 채웠단 말이에요. 예. 유독 국민의힘 구청장인 그 김태우 전 구청장만 사법부가 일사천리로 빠르게 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지 그 용산에서 문제 잡는 것은 그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고 그 절차에 대한 불평등한 것을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공천을 해야 되고 예.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원희룡 지금 현 장관 예전에 예. 그 제주 도지사 예. 어땠습니까? 지난 그 어떻게 보면 탄핵하고 이후에 탈당하고 무소속이죠. 무소속으로 해서 컴백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경로도 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안 하고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돼서 다시 들어오는 거.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가 플랜 B로서 X를 들은 겁니다. X를 고르셨다. 자, 그러면은 법원에서 잠깐만 두 분 네. 남으셨는데 일단 중간에 오늘 요 사면 결정 나온 뒤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입장을 좀 냈죠. 여기도 의미심장한 대목이 들어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입장문인데 일단 감사드린다. 뭐 이거는 뭐 통상적인데 강석으로 다시 돌아갈 것. 어떤 방식 역할 안 가린다. 그럼 뭐예요? 어떤 방식 역할 안 가린다는 거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돌아가겠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출마를 하겠다는 걸 일단 들리는데 요거는요. 조승현 부위원장이 공천을 그러니까 출마시킨다 당에서 공천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의견 주시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말씀을 너무 잘 순종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저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면은 출마를 시킬 거라고 공천을 줄 거라고 이게 좀 강한 메시지가 나온 거다 지금. 아, 그럼요. 이걸 뭐 사법부의 헌법 정신에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얘기고 항상 뭐 법치주의를 말씀하시는데 법치주의란 개념이 예.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법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법학 전공자이고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법치주의 개념을 이렇게 모르실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아까 우리 최진영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법부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냐. 그걸 설명드리자면 공익자 신고 보호법이 있습니다. 예. 거기 2조를 보면 공익신고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공익 제보자 안 본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사들이 예. 일관되게 이 김태우 씨에 대해서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와대 특감 반장으로서 자기 지위를 활용해서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유착돼 있는 건설업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경찰에다가 압력을 행사한 혐의. 그다음에 자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기 감찰 대상인데 거기에 5급 사무관 자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셀프 승진을 하려고 자기 지위를 활용한 혐의 때문에 청와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대검으로 가서 대검 감찰반에 의해서 감찰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부정한 목적,
자기 사익을 위해서 사익 제보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낸 건데 그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대통령께서 사법부를 판단이 틀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 우기니까 국민의힘이 순종적인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공천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신성범 전 의원께서 아까 뭘 고르셨죠? 저는 공천을 하는 게 맞다. 공천을 할 것 같다. 것이라고 봐요. 예. 아니, 앞에 부분 그러니까 저 김태우 씨가 공익 제보자 안지에 대해서는 정당 그는 떠나서 예. 정치 현실 이야기하면 그 공천하는 게 맞아요.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김태우 씨가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내는 그렇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여론을 의식하시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비추는 것은 아하 국민의힘이 질 것 같으니까 후보를 안 내내로 비춰질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석이 된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죠. 나가서 되면 좋고 안 되면 2등이라도 예를 들어서 예.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래만 수도권에서 뭐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네요. 제가 예. 보기에는. 그렇다면 오히려 수도권에서 긴장도 높이고 더 훨씬 더 효율적. 안 내는 것보다는 저는 내는 게 당연하다고. 또 하나는 예. 민주당의 허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강서 가벌병 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3명 다 예. 민주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의원도 많을 테고 시의원도 많을 거면 내분이 생기고 있다니까요. 후보를 누구로 할 것이냐. 3명의 국회의원이 다 달라요. 가벌병 위원장이 다 다르고. 이런 점에서 보면 강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내분하는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보다는 예. 어찌됐건 집권 여당 소속 구청장이 나오는 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10월 11일 날. 예.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김태호가 됐건 김태호 씨가 됐건 어떤 사람이든 국민의힘에서 공천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옳은 태도예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말들을 아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잠깐 나왔듯이 사실은 원인 제공 정당에서 후보를 낸다. 이게 딱한 여론도 의식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안 내면 이건 내년 총선이 금방 오는데 이건 당이 이래서 되는가? 뭐 이런 의견이 나와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뭔가 말을 아끼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죠. 한 가지 더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이 정보로는 제3당 그러니까 금태섭 신당 이런 뭐 흔히 말하는 금태섭 신당에서 금태섭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좀 이야기를 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강서구청장으로. 그렇죠. 그 강서에서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강서 노원 앞에. 강서에서 자기가 현역 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된다. 만약에 금태섭 전 의원이 제3당의 후보로 나오게 되면 국힘에서는 좀 고민하는 지점이 생기겠죠. 같이 대항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밀어주기로 가야 되냐 이런 문제 남아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은 독자 후보를 내는 게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 나올지는 뭐 기다려봐야 됩니다. 아직은 조금 빨라요. 이제 오늘 사면이 확정이 돼서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여러 해석을 좀 하고 있지만 일단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